안녕하세요. 삶의 등대입니다. 우리는 매일 타인의 시선과 말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심코 들은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작은 칭찬 한마디에 하루가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정말 우리의 삶을 흔들 정도로 중요한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한다. 즉, 그들의 말은 깊은 성찰이나 이해가 아니라 순간의 감정과 본능에서 나옵니다. 타인의 말에 무게를 실을 때 우리는 사실 그들의 충동에 휘둘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와 관련해 타인의 칭찬과 비난은 바람과 같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으나 그 바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는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며 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늘 제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나 깊게 뿌리 내린 나무는 거친 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이처럼 우리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 것인가, 뿌리를 내린 나무로 설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타인의 말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그것은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어차피 그들도 자신만 생각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기중심적으로 평가하는 존재입니다. 즉, 그들의 말은 결국 그들 자신의 욕구와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휘둘려 나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삶을 남에게 맡기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의 시선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 시선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가볍게 소모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와 평판에 맞추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자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로 자신을 재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안다고 하여 모두가 그걸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말에서 벗어나려면 몇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말의 가치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말이 같은 무게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의 감정에서 나온 말과 깊은 고민 끝에 나온 말은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 경계를 무시하고 모든 말을 같은 비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상처를 스스로 키웁니다. 말의 깊이를 가늠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중심으로 한 삶은 끊임없이 변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을 세운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나를 평가할 권한은 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이 마음을 흔들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말이 나를 바꿀 만큼 가치 있는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내면 깊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행복의 근원을 타인에게 맡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처럼 불어왔다가 사라집니다. 그 바람에 따라 나를 규정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잃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생각에 맡기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행복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행복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자기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들을 배제하거나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나를 칭찬할 수 있고 내일은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들의 세계 속에서 나온 것일 뿐 나의 본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힘, 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힘이 있을 때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말과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단숨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평가에 익숙해져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한마디, 직장에서의 평가, 친구의 반응에 나를 규정해온 시간이 길수록 그 시선은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면서도 동시에 그 시선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모순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어차피 그들도 자신만 생각한다. 라는 말을 이해하고 삶의 바탕에 새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천은 관찰입니다. 타인의 말이 내 마음을 건드릴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감정에서 그것을 내뱉었는지를 보는 훈련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림자다. 그림자에 휘둘리지 말고 본질을 보라. 비난이나 평가가 나를 향해 던져졌을 때 그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그들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상처 대신 이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거리두기입니다.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과 행동에 과도하게 몰입합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개인의 독립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휘됩니다.
그는 인간이 본래 고독한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부처 또한 이를 일깨웠습니다. 홀로 앉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 그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타인의 말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은 가치 전환입니다. 타인의 평가를 나의 거울로 삼지 않고 배움의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비난과 평가가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를 바꾸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내 일처리에 불만을 표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감정 표출인지 아니면 내 방식에 대한 합리적 지적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 지적이라면 받아들여 나를 다듬으면 되고, 단순한 감정이라면 흘려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말을 걸러내는 기준을 세우면 마음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실제 삶에서 이런 훈련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족 관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은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가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라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말이 부모의 진심이었던 걸까요? 대부분은 걱정에서 비롯된 무심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모의 걱정이라는 감정의 뿌리를 보는 것이 관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우리는 상처 대신 이해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평가는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입니다. 상사의 평가, 동료의 시선은 우리의 자존감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의 불안과 경쟁심이 투영된 평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 일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내적 단단함을 기르는 방법으로 마음 챙김을 강조합니다. 마음 챙김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는 줄 알라. 이 단순한 관찰은 감정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불교의 마음 챙김과 다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말과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깊게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은 고립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삶은 단순히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 말의 본질을 분별하는 일,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세운 가치와 기준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설 때 타인의 말은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고독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독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처 또한 홀로 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 그것은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타인의 말과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중심에 세우고 그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나를 칭찬할 수도 있고 내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들 안에서 흘러나온 것일 뿐 나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한 그 어떤 말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말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속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한다. 이 말은 무심코 던져진 말들에 내 삶을 내맡기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타인의 칭찬과 비난은 바람과 같다. 바람은 그치지 않지만 그 바람 속에서 뿌리를 지키는 것은 너 자신이다. 타인의 시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에 종속되지 않는 삶, 타인의 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본질을 분별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중심을 세운 사람은 칭찬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며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자유는 타인의 시선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을 때 주어집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길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단단히 서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